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방콕 최고급 럭셔리 호텔 포시즌스 카펠라 만다린 오리엔탈 등이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가격이 부담된다는 분들, 그보다는 저렴하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쎄삥 느낌 나는 신축 호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높다는 방콕의 두 호텔, 또떠남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룸피니 공원과 칠룸역 사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호텔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에 오픈한 호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돈 캠핑스키 호텔과 킴튼 말라이 호텔인데요. 그중 먼저 소개할 호텔은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신돈 캠핑스키 호텔입니다. 건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다 건물 상층부에서 다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습 덕분에 곡선의 미가 살아있는데요. 동시에 겉표면이 격자 무늬로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벌집 같기도 합니다. 캠핑스키 호텔은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34개국, 79개의 5성급 호텔을 가지고 있는 럭셔리 호텔 브랜드인데요. 방콕엔 시암 파라곤 근처의 시암 캠핑스키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한 캠핑스키 호텔입니다. 특유의 곡선이 인상적이었던 건물 외관과 같이 호텔 입구도 반원 모양의 아치형 곡선이 눈에 띄는데요. 입구를 통과하면 호텔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사원의 모습을 한 검은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검은색 골조에 금색 테두리가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요. 천장과 주변을 다양한 식물로 꾸며 마치 숲속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사원처럼 느껴지죠. 또한 로비 공간 자체도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돔 형태에 중앙 부분은 유리 너머 천장까지 뻥 뚫려 있어 하늘이 보이는데요. 내부가 아트리움 양식으로 뚫려 있는 형태이지만 사각형 형태로 완전히 뚫려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타원형으로 공간에 변주를 두어 웅장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보신 로비에는 로비 라운지가 있어 투숙객들이 오며 가며 쉴 수도 있고 SNS에서 화제가 된 예쁜 비주얼의 애프터눈 티도 판매하고 있으니 꼭 투숙객이 아니어도 이용해보실 만하죠. 로비 왼쪽 공간엔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런트 데스크가 있는데요. 로비에서 본 사원 건물과 같이 골드톤과 어두운 대리석 바닥이 심플하면서도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인이 진행될 땐 시원한 웰컴티가 제공되기도 하죠. 신돈 캠핑스키 호텔은 3종류의 일반 객실과 7종류의 스위트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묵은 객실은 가장 기본 객실인 그랜드 디럭스였는데요. 막상 객실로 들어서면 과연 이게 기본 객실이 맞나 싶을 만큼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놀라게 됩니다. 66제곱미터의 그랜드 디럭스 객실은 공간이 트인 스튜디오형 객실이지만 침실과 거실, 그리고 식탁으로 쓰이는 귀여운 테이블이 놓인 공간까지 웬만한 스위트 못지않게 알차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침대 뒤 벽면은 동양적 느낌이 나는 꽃무늬가 그려져 있지만 객실 바닥과 벽면, 가구 등을 무난한 색감으로 결을 맞추고 거기에 알록달록 색감을 달리한 쿠션이나 조명으로 포인트를 줘서 현대적이고 세련되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침대가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데다가 소파와 침대 중간엔 테이블까지 있어 마치 거실과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침대 옆에 포인트가 되어주는 재미있는 색상의 의자도 있고 업무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 사이 협탁에 있는 작은 징이나 책상 위 도자기 같이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쓴 모습이죠. 앞쪽엔 큼지막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어 편하게 앉아 시간을 보내기 좋고 한쪽에 있는 테이블은 밖에서 사온 음식을 먹기에 좋습니다. 객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쪽엔 발코니가 있고 테이블과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었던 객실이 저층부여서 탁 트인 전망은 아니었지만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여 전망 자체에 큰 불만은 없었네요. 객실만큼 욕실도 엄청 큰 모습인데요. 샤워실, 화장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고 두 칸의 세면대와 욕조까지 갖춘 모습입니다. 공간 자체도 넓은 데다가 욕실에 창문까지 있어 쾌적한 모습이죠. 어미니티는 네덜란드의 홈앤 바디 브랜드 리투알 제품이 제공되는데 옆에 있는 생수가 독특하죠. 욕실과 객실 사이에는 옷이나 짐을 보관할 공간이 별도로 있어 정말 널찍하고 여유있게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바인 캡슐 커피 머신과 커피 캡슐, 태국 브랜드인 수위런의 차가 준비되어 있고 커피포트와 잔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러 명이 투숙할 때 좋은 침실 2개 또는 3개짜리 스위트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투베드룸 프리미어 스위트는 120제곱미터,
36평대 아파트와 같이 널찍한 객실로 중앙에 거실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 침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욕실도 각 침실마다 하나씩 준비되어 있으며 레지던스와 같이 조리가 가능한 공간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어 실제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객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이죠. 고층부의 전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수영장은 9층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붕 없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이지만 대부분은 건물 내부에 있어 지붕이 있는 형태입니다. 생각보다 큰 크기의 수영장인데요. 다만 수영장에서 보는 전망이 조금 아쉽죠. 수영장 뒤쪽에는 선베드도 준비되어 있는데 선베드가 있는 곳은 야외가 없어 햇빛 받으며 쉬거나 태닝은 할 수 없겠네요. 수영장이 있는 9층 옆엔 스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소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마사지 받으며 힐링하기 좋겠죠. 피트니스는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죠. 복싱용 샌드백이나 코어백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게 독특합니다. 이외에 스피닝이나 요가 등의 GX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음업장 살펴볼까요? 1층의 식당 플로리시에서 조식을 드실 수 있는데요. 흰색 톤의 조명과 가구가 배치되어 굉장히 밝은 모습이죠. 조식은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계란과 누들, 태국식 로컬 음식은 주문하면 즉석에서 요리해서 나오는 라이브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외 음식들도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1층 반대편에 있는 바 파이어 플라이인데요. 모던한 내부 공간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저녁에 하는 재즈 공연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호텔 바인 걸 감안하면 가격도 괜찮아서 이 돈 내고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이 맛에 여행하는구나 싶더군요. 공연이 있는 시간대엔 인기가 많으니 꼭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1층엔 디저트와 커피를 판매하는 베이커리가 있고요. 스위트 투숙객이 이용 가능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19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꽤나 넓고 깔끔하게 잘 꾸며놓은 모습이죠. 9층엔 일본식 이자카야 키 이자카야도 위치하고 있네요. 방콕 도심 한가운데 있는 호텔이지만 유독 신돈 캠피스키 호텔은 푸릇푸릇한 모습이죠. 호텔 앞쪽에 꽤나 큰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볍게 산책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정원뿐만 아니고 호텔이 위치한 신돈 빌리지엔 신돈 레지던스와 대형 마트 등이 입점해 있고 건너편엔 또 하나의 호텔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두 번째 호텔, 킴튼 말라이 호텔입니다. 킴튼 호텔은 우리나라에서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유명한 IHG 호텔 체인의 최상위 5성급 부티크 호텔 브랜드인데요. 킴튼 말라이는 동남아 최초의 킴튼 호텔이기도 하죠. 신돈 캠핀스키와 함께 2020년에 오픈한 호텔이지만 킴튼 말라이는 정반대의 느낌을 갖고 있는 호텔입니다. 외관부터 독특했던 신돈 캠핀스키와 달리 킴튼 말라이는 정직한 사각형의 고층 빌딩인데요. 딱딱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호텔 로비는 굉장히 젊고 트렌디한 모습입니다. 벽에 걸린 밧줄을 엮어놓은 듯한 작품, 천장에 걸린 밧줄 조형물 등 현대적 감성의 미술품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고요.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런트 데스크도 호텔 특유의 엄숙한 모습이 아닌 캐주얼한 카페에 온 것과 같이 밝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로비와 연결되어 있는 1층의 펍, 크래프트마저 전반적인 호텔의 첫인상을 젊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만들어줍니다. 밤에는 이곳에서 팝 공연이 열리기도 하더군요. 체크인은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진행되는데요. 웰컴티는 물론이고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서 마음 편하게 한국말로 체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킴튼 말라이는 스위트가 아닌 기본 객실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선택장에 있는 분들께는 꽤나 도움이 되는데요. 두 개의 기본 객실 중 큰 객실이면서 제가 묵었던 프리미어룸 먼저 보실까요? 분홍색과 보라색이 섞인 밝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가면 시원시원한 통창이 인상적인 객실이 나옵니다. 77제곱미터 크기의 객실은 우리나라였다면 사실 주니어 스위트로 팔면 팔았지 일반 객실로 판매할 만한 크기는 전혀 아닙니다. 객실이 엄청 크다는 얘기이고요. 동남아에서 볼 수 있다는 수건 공예가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강아지 2마리가 너무 귀엽죠. 침대 매트리스는 시몬스 제품이고요. 침대에 누우면 통창을 통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킴튼 말라이는 총 4가지 방향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 방에서 보인 전망은 신돈 캠핑스키 호텔 전망이네요. 사실 두 호텔 모두 전망이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방콕 시티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문 옆으로 누울 수 있는 긴 소파가 있고 한쪽 끝에는 TV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TV 보기의 위치가 조금 애매했는데 다행히 TV를 밖으로 빼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네요. TV가 있는 장식장 역시 태국 느낌이 나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꾸며져 있죠. 테이블 위에는 웰컴 푸드로 과일과 마카롱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글로 쓰인 웰컴 카드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침실이 굉장히 커서 좋긴 했는데 약간 좀 휑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침대 안쪽 공간도 엄하게 남는 공간이 있어 예쁘게 꾸며놓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휑한 느낌이 들더군요. 뭐 휑해도 넓으면 좋긴 하죠. 침실 뒤편에 위치한 욕실도 역시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욕실과 짐을 놓는 공간, 옷장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대리석 바닥과 세면대 욕조가 있고 샤워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태국 브랜드인 한 제품이 다회용 용기에 들어있네요. 선반과 어메니티 용기 등을 나무 재질로 디자인해 포인트를 준 것도 좋았습니다. 욕실 한편에 짐을 놓는 공간이 있는데요. 요가 매트도 있고 귀여운 에코백과 슬리퍼도 인상적이죠. 강렬해 보이는 가운은 옆이 트여 있어 살짝 일본풍 느낌도 납니다. 미니바는 객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생수가 유리병에 담겨 있는 데다가 별도 커버까지 있네요. 에스프레소 캡슐 커피와 홍콩 태생의 차 브랜드 ORT의 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외에 기본 객실로 제일 작은 이센셜 객실이 있는데요. 확실히 훨씬 작아 보이죠? 사실 이센셜 객실도 48제곱미터로 우리나라 웬만한 호텔의 기본 객실보다 큰 크기여서 투숙하시는 데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욕실도 세면대가 한 칸 줄긴 했지만 욕조도 있는 모습이고요. 가성비는 확실히 프리미어가 낫지만 예산이 빠듯하다면 이센셜 객실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스위트도 하나 보고 가실까요? 가장 기본 스위트인 말라이 스위트입니다. 88제곱미터의 크기인데 사실 휑한 걸로 따지면 프리미어보다 한 수 위죠. 이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히 분리된 거실도 만들었을 법한데 거실 대신 입구에 작은 테이블 하나 있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조금 답답한 모습이죠. 대신 방콕 시티뷰에 전망 욕조가 있는 점이 좋았고요. 코너에 위치해 객실이 탁 트여 있고 채광이 좋습니다. 헤어드라이어도 다이슨 제품이 준비되어 있네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저는 다음에 묵어도 프리미어 객실로 묵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살펴볼까요? 3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인피니티 풀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낮은 높이 때문에 특별함은 없습니다. 게다가 수영장 대부분이 지붕이 있는 실내 공간이어서 장점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야외에서 노는 느낌은 덜 나죠. 대신 층수가 낮은 만큼 사진을 찍으면 정원에 있는 나무가 함께 나와서 푸릇푸릇한 감성 내기엔 좋습니다. 수영장 옆에는 풀바가 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매일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전 투숙객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해피아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그니처 칵테일과 와인이 각 2종류씩 준비되어 있고 간단히 씹을 거리도 제공되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군요. 피트니스는 아담한 사이즈이지만 파워렉도 있고 기본적인 기구는 제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며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도 좋겠죠. 조식은 5층에 위치한 스톡룸에서 제공됩니다. 신돈 캠핑스키와 정원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식당인데요. 식료품 판매도 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이나 레지던스 투숙객이 장을 보러 오기도 한다네요. 조식은 베이커리나 과일 등은 잘 갖춰져 있는데 핫푸드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었고요. 대신 김치와 제육볶음이 있어 한국 음식 드시고 싶은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킴튼말라이에서 가장 핫한 식음업장은 루프탑에 위치한 바 야드입니다. 40층에 위치한 이곳은 방콕의 시티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신상 루프탑 바이고요. 알록달록 멕시코 감성의 칵테일과 음식이 제공됩니다. 저녁 시간대엔 인기가 많아서 투숙객도 무조건 예약을 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1층 로비 한쪽에 있는 미스 지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자 바인데요. 넓지 않은 공간인데 나름 야외 테이블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킴튼말라이도 신돈 캠핑스키처럼 앞마당에 야외 정원이 있긴 한데요. 캠핑스키 호텔의 반의 반도 안 될 만큼 작습니다. 다만 두 호텔의 정원이 붙어있고 정원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서 사실상 호텔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킴튼말라이는 또한 펫 프렌들리 호텔입니다. 애완견 동반 투숙이 가능한 호텔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렇게나 강아지가 많은 호텔은 처음 봤습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요즘 한국인들에게 인기 높은 두 호텔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역시 물건이고 호텔이고 세핑은 좋구나 입니다. 방콕에 역사 깊고 품격 있는 호텔들 참 많죠.
하지만 호텔에도 어느 정도 유행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한 두 호텔의 경우 오늘날 방콕 호텔 유행의 정점에 있는 호텔이었고요. 신축 호텔이다 보니 확실히 깔끔하고 정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신돈 캠핀스키 호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규모도 규모이고 건물의 외관이나 구조, 공간의 사용 등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제법 나이가 먹어서인지 막 캐주얼하고 통통 튀는 호텔보다는 확실히 좀 묵직하고 조용한 호텔에 더 마음이 가게 되네요. 킴튼 말라이는 솔직히 한국인이 너무 많았고 체크인까지 한국 직원분이 해주셔서 편한 건 있었지만 어딜 가나 한국말이 들리고 한국인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해외에 나온 느낌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나 친절도, 호텔의 매끄러운 운영에 있어서는 신돈 캠핑스키보다 킴튼 말라이가 한 수 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두 호텔이 붙어있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전 2박 2박 아니면 2박 1박 이렇게 나눠가면서 투숙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입지는 두 호텔 모두 BTS역까지 멀다는 점에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호텔에서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은 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BTS역까지 셔틀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랩이나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실 거면 입지는 문제가 없고 대중교통 위주로 이용하신다면 좋은 위치는 아니네요. 어쨌든 두 호텔 모두 괜찮은 신상 호텔이니 너무 가던 데만 가지 마시고 한 번쯤 새로운 호텔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 베이 샌즈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